네, 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지역 인사들을 만나 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혜용 전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최혜용 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혜용 전 참여자치 21 대표님은 시민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고 네, 또 세무사 활동도 하고 계시고 네, 정당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 예, 먼저 자신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생업으로는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예. 그리고 시민운동으로는 참여자치 21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 대표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여자치 21에서 월급을 받고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듯 이제 30대하고 이제 40대를 주로 이제 참여자치 21에 할애를 했고 지역 사회의 영향과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 세무사이신데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하셔서 또 왕성하게 하셔서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시민사회 그 참여자치 21 한 몇 년 정도 활동하셨어요?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횟수를 뭐 세고 이렇게 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한 10여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갔을 때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제 20대는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학생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이 추상적인 운동을 좀 많이 했죠. 통일 운동도 하고 뭐 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운동도 하고 하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그다지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업을 쭉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저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사회에 투영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이제 가장 활발한 이 참여자치 21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10여 년 전에 이제 참여자치 21에 이제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고 또 공동대표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이게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제가 알고 있기는 많은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두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도시가스 문제였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한다는 그 물가대책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된 이유가 이 가스 배관을 더 넓혀야 되니 이 소폭이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 물가대책위원회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이런 공사를 쭉 다 해왔나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그 예상했던 그 금액만큼 안 했더라고요. 이 문제를 이제 사회에 제기를 하고 이제 서명 운동과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 가스 요금이 이제 소폭이나마 좀 낮아졌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 그때 가스 요금이 내린 것이 우리 저 최영 당시 공동대표의 노력이 좀 많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금 방송도 많이 되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이제 최소 수입 보장 방식이라는 이 방식이 턱도 없는 소리예요. 혈세를 잡아먹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개선하고자 광주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 재협상 과정과 그 결과물이 제가 봤을 때 또 의심할 구석이 좀 많더라고요. 네, 당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사회에 이제 알리게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최종적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통행료 통행료. 이것을 이제 낮추는데 저희 이제 최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이제 참여자치 21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사회 활동, 봉사 활동, 시민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그러는지 제가 알기로는 정치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뭐 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곳이 서구죠? 서구도 현안들이 많죠. 어떤가요? 서구를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제가 사는 곳이 이제 금호동인데 금호동에서 살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크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역구로 얘기하면 이제 서구 을 지역인데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면 요즘에 그 중앙공업 민간 특례 사업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처참하게도 이 검찰에서 광주시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뭐 광경까지 보게 되는데 뭐 이런 문제랄지 그리고 뭐
이 서구 을 지역은 서구 지역을 일단 보면 기아자동차 글로벌적인 기업이죠. 예. 기아자동차가 있음에도 서구 을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품을 생산하는 산단 공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서구 을 지역을 살펴보면요,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그리고 빅그린 산단 그 중심에 있으면서 지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상업지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업지구가요? 제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화정동, 풍암동, 금호동을 이 큰 길가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공실이 없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기업이 이 지리적 요건, 교통 요건이 좋습니다. 이곳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니까 상업지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더라. 상업지구가 부족하다. 그 예. 뭐 대안 생각하는 무슨 대안이 있나요? 상업지구를 금호지구, 풍암지구 그리고 서창으로 연결되는 이 교통 중심에 기업이 하기 좋은 상업지구로 선정을 해 주어서 좀 고층까지는 아니어도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왜 지금까지 되지 않았느냐? 저는 문제는 정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구 주민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선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뽑아왔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은 전혀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꼭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정치 이 관점에서도 필요하지만 예. 행정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할 노력들이 많잖아요. 예. 서구 차원의 서구청 차원 예. 아니면 좀 더 글로벌하게는 광주시 차원에서 예. 뭐 해결해야 될 그런 여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시에 특히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과 대안을 내놓는 주로 운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를 살펴보니까 이 대안과 정책이 더 필요한 것도 많더라.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활동은 이 행정과 말씀하신 시행정, 구행정과 더불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중심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뭐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네.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정치에 대해서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걱정이 크잖아요. 요즘에 예, 뭐 그렇습니다. 사건도 많고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최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정치의 뭐 바른 방향이면 방향, 지향점이면 지향점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 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향은 그쪽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입니다. 이 세 가지로 모든 지향점은 귀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TV 보기에 좀 짜증들 나시고 많이 나죠. 예. 먼저 이제 성구스럽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방향에서 살펴본다면은 전 국민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모든 국회의원 입시 관련한 문제 조사하고 앞으로 입후보자 입시 관련한 문제 클리어하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뭐 역설적으로 보면은 우리 최 전 대표께서는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저는 장가를 늦게 가는 바람에 예. 애들이 아직 어려서요. 지금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45, 45 이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예. 45이시고. 예, 우리 나이로는 45이고요. 만으로 이제 44입니다. 그럼 아직도 청년층에 분류가 되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당 규정에 보게 되면 만 45세까지 청년입니다. 아, 근데 40, 예. 청년이라 말씀드리기에 좀 창피하니까 우리 청년 말기라고 하시죠. 청년층 예. 이렇게 해서 청년층이 보는 물론 우리 최 전 대표보다 더 젊고 더 역동적인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청년층을 대표해서 제안한다면 조금 전에 했던 것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청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청년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청년들의 관점을 보게 되면 요즘 어떠한 통계를 보게 되면요, 청년층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청년들이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번 돈 지금 쓰고 해피하게 사는 겁니다. 정말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그렇게 가면 발전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기득권한테 요청할 것이 있죠.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학자금 대출로 쩔쩔매면서 사회에 진출하지 않게. 우리 그 어려운 그 금액이 크진 않아도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청년들한테 희망이 다시 생기겠죠.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청년층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벌어도 집 한 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죠. 예. 광주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러한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득권 층에서 많은 걸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도화, 청년 할당 이런 것들을 제도화 좀 시켜서 정치가 선제적으로 나가면은 좀 파급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예. 우리 최 전 대표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광주형 일자리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정신이 녹아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까지의 그 노사 관계를 보게 되고 기업 문화를 보게 되면 노사에서 끝나요. 근데 이 광주형 일자리에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죠. 그렇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사 민정에 그 정신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곧 광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 문화를 광주에서 할 수 있는 기회이고 광주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다 그 기회를 좀 주는 편이네요. 예. 광주형 일자리에서 기대도 많이 하시겠네요. 예, 엄청나게 많이 하죠. 직접 고용에 1,200명과 간접 고용까지 하면 12,000명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치면 정치, 행정이면 행정, 시민들의 어떤 역량 좀 필요하지 않는 그 적극적인 지원, 응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메일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할 때 이제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학생운동을 할 때 논쟁거리가 많아요. 근데 이 논쟁이 붙었을 때마다 서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광주의 결정을 기다려보자. 저는 이 광주 출신으로서 엄청난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에 나가보면 미래 사회를 보려면 서울을 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터넷, IT, 정보통신,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도시가 서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는 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미래의 민주화된 도시를 보려면 광주를 가라. 단순하게 이 민주주의가 추상적인 구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돈이 되고 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정치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 전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지역의 청년들의 바람, 또 청년들의 기대, 희망이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혜영 전 대표와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